아침 일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오승원 아나운서가 일주일간 자리를 비우게 돼서 제가 다음 주까지 진행을 대신하겠습니다. 탈모 경험자 10명 중 4명이 2030 세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리서치 업체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탈모가 더 이상 중장년층 남성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지요? 문제는 이런 젊은 층들의 탈모가 대인 기피증 같은 심리적인 문제, 취업, 연애, 결혼 등 삶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인데요. 그 원인으로 스트레스와 미세먼지, 늦은 취침, 이런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요인들은 어느 질병에나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이 젊은 층 탈모에 있어서도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봄 날씨에 특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날씨도 참 예민해집니다. 내일까지 황사도 유입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고요. 어제 강풍으로 강릉에 큰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오늘도 이런 강풍까지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4월 1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경제력 끌어올려, 이 시간에는 전환용 실손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건을 통해서 본 부실 안전 점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모 고민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인데요. 요즘은 적극적으로 관리받고 치료하는 분들도 많은데 좋은 정보와 극복법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부터 살펴보죠.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새로운 품종의 파인애플이 생산됐는데 대만은 자국 파인애플 품종이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최근에 중국 하이난성에서 대만산 망고 파인애플이 생산됐다는 보도에 대해서 관련 품종이 중국으로 무단 유출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업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 20년간 대만 연구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이 망고 파인애플의 품종권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로 탈취해갔다면서 중국은 법치주의 개념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 망고 파인애플은 망고 향기를 풍기면서 육질이 부드럽고 기존 파인애플보다 보관 운송이 유리해서 미래 주력 수출용 신품종으로 대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수확하는 데 18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2018년 6월 달에 대만 내 품종권 획득했고 작년 5월 달에 일본 내 품종권의 임시 보호권을 이제 권리를 받았다라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농업위 관계자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묘목상 4곳, 농가 3곳만 망고 파인애플 재배 권리를 위임받았고 해외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위임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대만은 망고 파인애플의 해외 생산을 허가한 적이 없는데 네. 중국에서 망고 파인애플이 재배되고 있으니까 이게 유출됐다고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에 식물 품종권 업무팀을 설립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독립 성향의 차이원 대만 총통이 2016년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달에 바로 일방적으로 소통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의 망고 파인애플은 중국 내에서 품종권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망고 파인애플이 생산된다는 거는 이제 불법으로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예.
근데 게다가 중국이 2021년에 유해성 생물인 깍지벌레 검출됐다는 이유 때문에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대만 품종의 파인애플이 대량 판매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이난성 매체가 대만에서 들여온 최상급 품종인 망고 파인애플이 3월 중순부터 출시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달에 대만의 품종권 보호를 위해서 식물 품종과 이 종모병 수정안을 이제 통과시켰는데요. 네. 종묘 관련 수확물 등을 불법으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요. 3년 이하 징역을 처하고 법인과 고용주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과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앙카라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현재 7일인데요. 예.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그 서방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통제가 남아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제재가 풀려야지 이 곡물 수출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러시아 곡물과 비료 수출의 장애물이 제거해달라는 데 동의를 한다면서 세계 식량 위기라는 측면에서 협정은 일단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협정을 연장하는 대신에 튀르키예, 카타르 등과 직접 협력해서 수출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네. 협정 탈퇴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작년 7월 달에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오데사를 포함한 3개 항구에서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곡물과 비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이제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만료가 됐고 이게 120일 연장이 됐고요. 지난달 말에 18일에 또 협정 만료를 앞두고 이제 가까스로 연장이 되면서 지금 협정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러시아는 재연장 기간이 60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20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두 나라 간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탈리아 정부가 전통 음식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육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동물의 세포를 합성해서 만든 대체육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고 이걸 위반할 경우에 6만 유로 돈으로 8,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예. 법 의회 승인 후에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실험실에서 생산된 우유, 동물 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탈리아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건데요. 이탈리아 정부는 성명에서 국민의 건강과 농식품,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한편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은 실험실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 그리고 이탈리아 전통적인 음식과 와인 문화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육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대체육 개발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탈리아는 그렇지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국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농식품 업계에서는 정부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대표적인 농업계 로비단체인 코디레티에서는요. 멜로니 총리를 포함한 50만 명의 국민이 서명했다면서 대체육을 생산하는 이 다국지업의 공격으로부터 이탈리아 식품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환영 의장 밝혔습니다. 네. 이 단체는 작년 한 해 동안 와인 등 이탈리아산 식품 수출로 6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85조 원 상당의 가치가 창출됐다면서 대체육 생산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환경단체들은 정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농업 특히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제한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대체육이 동물 복지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윤리적인 대안이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대체육이 국경을 불문하고 미래 먹거리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시장 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작년에 전 세계 대체육, 대체 해산물 시장 규모가 2020년 47억 6천만 달러에서 작년에 60억 7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네요.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작년에 세포 배양 닭의 생산을 허가했고요. 싱가포르는 2020년 배양육을 치킨 너겟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배양육 등 신기술을 적용한 원료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금 손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은 아직 대체육의 생산에 관해서 통일된 결정을 내린 건 아니긴 합니다만 유럽 식품안전청은 대체육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식품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맥주 본고장 하면은 바로 독일을 꼽을 수 있는데 네. 최근 독일에서 분말 맥주를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은 저 맥주 분말을 이렇게 물에 넣으면 바로 맥주가 되는 겁니까? 됩니다. 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좀 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동독 지역의 수도원을 기반을 둔 로이젤러 클로스터브로이라는 곳에서 양조장인데요. 예. 가루로 된 불만 맥주를 개발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부으면 라거 맥주가 됩니다. 예. 이 양조장은 4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의 지원 아래 2년에 걸쳐서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분말 맥주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기존 맥주 제조 기술을 사용해서 양조한 다음에 물에 녹는 분말 형태로 가공을 한 거라고 합니다. 예. 분말 형태의 맥주. 일단 장점이 뭘까요? 뭐 휴대성은 좀 있어 보이고. 네, 맞습니다. 일단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친환경적, 예. 네, 맥주 원료가 사실 90%가 물입니다. 예. 그래서 물을 빼버리면은 운송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게 그러네요.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먼 나라로 수출할 때 운송비가 크게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양조장 관계자는 모든 맥주를 분말 맥주로 전환하면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에서 5%,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0.5%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분말 맥주 개발은 단순히 운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만은 아닌데요. 궁극적으로는 맥주 제조 공정력을 단축하고 원료,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새로운 맥주 제조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게 무알콜 맥주입니다. 아. 이게 최대 단점인데요. 예. 앞으로 알코올과 탄산을 좀 더 추가해서 진짜 맥주와 비슷한 맥주를 만드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과연 분말 맥주를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분말 맥주의 소비자층을 해외 무알콜 맥주 소비자층에게 두고 일단 판촉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분말 맥주를 전통 맥주 시장에 틈새 시장에 벗어나서 이제 독립적인 시장으로 키운다는 것이 양조장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지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돈 이야기, 돈 관리의 지혜를 배워보는 경제력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환용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죠.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의 박상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실손 의료비 보험은 알겠는데 이 전환용 실손보험은 또 뭔가요? 네, 말 그대로 현재의 실손으로 전환해 주는 거를 이야기하고요. 예전에 가입했던 실손일수록 보험료 갱신폭이 커서 네. 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옛날 거는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공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맞아요. 예. 요즘 들어서 보험료가 폭등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병원비를 약값하고 따로 분리해서 네. 합쳐서 5천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상을 해줬는데 요즘 보험들은 입원비와 병원비와 약값을 분리해서 공제하고 또 여기다가 급여는 20%,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20%를 공제하고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것을 30% 공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가 네. 낮겠죠. 때가는 게 많네요. 저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을 이렇게 변경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예전에 가입했던 분 말씀을 드렸는데 15년 전에 실손을 가입했던 여성분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57년생이고요. 우리 나이로 67세입니다. 그때 당시 가입했었던 실손 보험료의 담보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보험 안에서 실손 보험료 자체가 예. 27,500원이었는데 네. 15년 지나서 현재 얼마냐면 18만 5천 원입니다. 어휴, 많이 올랐네. 15만 7천 원, 1,172%, 12배가 된 거죠. 예. 요거를 이제 전환용 실손으로 바꾸게 되면은 4만 1,752원, 약 14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고요. 네네네. 연간으로 따지면은 172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오늘 제가 실손용 전환용 실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네. 이건 뭐 나는 굳이 필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세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여러분들께서 잘 유념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중년 세대가 되거나 노년 세대가 되게 되면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비가 갱신이 폭등할 거고요. 예. 두 번째, 많은 분들이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네. 2014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15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재계약할 때 현재 판매되는 실손으로 당연히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지만 보험사들에서 자꾸 유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오늘 그런 주제 가지고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험을 깨고 새로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환이면 저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그냥 편하게 바꿔주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고객센터로 요청을 하셔서 설계사분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어떤 회사들은 직접 그 가입할 수 있게끔 전환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설명하면 약간 어려워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영상 그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손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기존 실손에서 기존 보험에서 실손만 빠지고 실손만 추가로 가입하는 건데요. 청취자분들 한번 왼쪽 손등을 보시고 네. 손가락 한번 펼쳐 보시죠. 네. 그러면은 맨 오른쪽에 엄지손가락이 있죠. 네. 이게 이제 실손 보험료 담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손해보험을 통해서 실비를 가입하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실손 보험료도 있지만 두 번째 암,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후유장애 진단금이다라고 5개로 보통 이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처음 말씀드렸던 엄지손가락을 접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반대편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을 한번 치켜 세워보시죠. 이게 바로 전환용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그럼 예전 보험에서 실손이 빠지고 새로 실손을 가입하게 되니까 보험이 몇 개죠? 지금 5개죠. 예. 보험은 양쪽에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새로 가입이긴 하지만 전환용 실손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심사를 완화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정신과 치료력 정도만 묻습니다. 요즘 보험은 정신과 치료도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지만 않았다라면 전환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유도하는 거라면은 보험사 입장에선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이제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2018년 12월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초기에는 좀 조용하다가 최근에 2, 3년 동안 몇 군데 회사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설계사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7배나 주겠다라고 하는 회사도 나올 정도로 실제 작년까지 전환용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1년 동안 할인을 해 줬었는데요. 이걸 올해 6월까지 다시 연장해서 보험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전환을 가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가입자 입장에서는 실손 전환이 맞다라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한다라면 전환을 요 기간 안에 6월 달까지는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7세 여성의 전환용 실손이 4만 원이면은 50% 할인이면 2만 원이고 2만 원, 연간 24만 원 정도 할인 적용을 받는 거가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보험사에서 왜 적극적이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예전의 실손이 보험사 입장에서 돈이 안 됩니다. 손해율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실손을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고객들과의 접점의 포인트, 쉽게 말해 새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건데요. 어떤 회사는 실손만 가입하면 즉 전환용 실손만 하면 설계사분에게 수당을 거의 안 주고요. 진단금을 포함한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수당을 준다. 이런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새 상품들 추가로 이건 이제 보통 업셀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좀 높여서 진단금을 높여서 보험을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나쁘게 보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예전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일수록 뭐 공제 금액도 적고 혜택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환해서 요즘 실손을 바꾸는 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런 개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소소하게 혜택을 받는 것보다 보험의 원래 목적은 큰 위험에 맞아요. 한번 대비하는 네. 게 목적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건강하셔서 병원비 보상 청구할 일이 그동안 없었던 것도 다행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나는 보상받은 것도 없는데 뭐 혜택 받은 것도 없다. 이런 억울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우리가 원래 목적 소소한 혜택보다는 큰 위험에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보험을 상품으로만 비교하지 말고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비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합리적인 대안들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전환용 실손 즉 자기 부담금이 높은 공제 금액이 높은 현재 실손이 무조건 나쁘다. 혜택이 적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기는 어려워도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데 일단 전환용 실손하고 기존의 보험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지요? 솔직히 굉장히 복잡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입한 보험사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전환용 실손 의료비의 상품 설명서를 보내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상품 설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은 아마 연락을 통해서 설계사 분에게 연락이 올 겁니다. 네네. 그러면 가입 제안서 즉 보험료만 나와 있는 부분만 받지 말고 네. 상품 설명서를 요청해서 받아보시면은 정말 상세하게 비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솔직히 알기가 쉽지 않죠. 작아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그렇죠. 예. 의료비 항목 즉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의 항목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네. 장단점이 있고 공제금액 즉 자기부담금도 다르고요. 예. 자기부담금의 연간 상한도 다릅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뭐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참 어려운 거 뭐냐면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는 예. 어차피 위험의 확률에 따라서 계리된다. 즉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으로 본다라면 또한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어떤 사고로 보상을 받을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게 뭐가 좋고 나쁘다의 관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적절한 위험을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료 차등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험료 차등제 이것도 뭔가요? 차 사고 나면은 보험료가 올라가죠. 예, 올라가죠. 네, 그런 것처럼 비급여, 즉 건강보험이 건강보험에 적용받지 않는 치료비를 많이 받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전환으로 바꾸는 요즘 실손은 이제 자기부담금이 높고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이 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차등제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비급여 치료만입니다. 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게 되면 최대 300% 즉 4배로 상승하는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0.3% 1000명에 한 3명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는 게 상호 부조의 원리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보험료가 또 올라간다는 거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나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산정 특례로 지정받은 중증 환자나 노후 실손 또는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급하게 보험료 올라가서 이제 그때 이거 안 되겠다라고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선제적으로 노후의 의료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보험료만 줄이겠다라고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환하면서 또 새로운 보험을 부담스럽게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손보험료가 낮아지는 만큼의 추가로 진단금, 수술비, 각종 보험 상품들을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실손보험료만큼 더 추가해서 내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전환하면서 5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면 5만 원만큼 또 진단금을 또는 수술비를 가입을 해가지고 또 20년 동안 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제 금액이 많아서 저렴한 실손도 즉 전환용 실손도
보험료가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또 무리하게 보험을 가입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전환한 거 가지고 저축했으면 좋겠고요. 5만 원 곱하기 12달 1년에 60만 원, 예. 5년이면 30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 그러네요. 내가 모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략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실손 의료비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볼 분들 좀 짚어주시죠. 현실적으로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폭등하고 있는 중년 세대, 노년 세대 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묻고 따져서 꼼꼼하게 비교하시면 그래요. 좋겠고요. 예. 특히 이제 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자기부담금 체계가 공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보험료가 폭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특히 부모님들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라면 부모님들의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ESG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경영 구조인데요. 저는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들도 보험료 공시를 좀 했으면 합니다. 특히 09년 8월 이전에 가입했던 표준화 이전 실손들에 대해서는 네.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여러 번 항의를 했는데요. 네네네. 상품 구조가 다르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데 상품 구조를 반영해서 어차피 보험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고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거라면 공시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실손이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예. 실제로 보험사들에서는 우량담보 즉 질병 사망이라든가 입원 일당이라든가 적립보험료를 깔고 실손을 가입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단독으로 네. 실손 가입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네, 않거든요. 맞아요. 이미 돈 되는 담보들을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네. 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담보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너무 손해율만 얘기하고 돈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네.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소비자의 관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환하면서 또 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주셔서 질병 사망이라든가 뭐 적립보험료를 억지로 넣었던 부분들을 그러게요. 전환을 해서 실손을 빼면서 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상품 구조가 그렇다라고만 강조하지 말고 예.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네. 경제력 끌어올려 오늘은 전환형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의 박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탈모 고민 여러분은 없으십니까?가 주제였는데요. 자, 저희가 들어온 내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유전은 약으로, 비유전은 노력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탈모 15년 차 남성분께서 보내주셨고요.
여긴 청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흐리네요. 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전 앞머리 부분이 탈모라 검은 콩 먹으며 검은 콩 미숫가루와 또 저녁에 머리를 감으면 탈모가 예방된다는 말을 듣고 요즘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탈모 스트레스 받네요. 라고 보내주신 6726님도 계셨습니다. 자,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난은 예방 시간 이어가도록 하죠. 지난주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던 분당 정자교가 붕괴된 사건이 발생했었죠. 오늘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 안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멀쩡하던 교량이 갑자기 무너졌는데 붕괴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아직 현재 사고 조사 중에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추정을 좀 해보면 실제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 베란다 있잖아요. 네. 이런 베란다와 같은 이 구조, 캔틀러버 구조가 일단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좀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어떤 캔틀러버 구조 자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철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철근에 대한 어떤 겹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제 유지 관리하는 중에 물이라든지 제염제들이 이런 콘크리트 균열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철근이 부식이 되고 콘크리트가 풍화가 되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철근이 이제 그 차도부에서 이제 빠져서 붕괴가 됐던 그런 사건이죠. 예. 네네. 근데 붕괴된 정자교의 경우에는 2022년 정기 안전 점검을 받아서 이제 B등급으로 양호 판정을 받았었고요. 2021년에는 정밀 안전 점검을 받아서 보통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또 부실 안전 점검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결국은 부실안전 점검이 있었다고 일단 판단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조사를 예. 해봤더니 실제 21년도에 수행이 됐던 정밀안전 점검 그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설계 도서에는 보도부 자체가 한 4.5m 정도 캔틀러버 부위 자체가요. 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이 정자교에 대한 그 설계 도서를 입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3m로 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래요? 결국은 보고서하고 실제 설계 도서하고 좀 틀리는 다르네요. 이런 부분이 네.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부실안전 점검이 좀 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통상적으로 이런 부실안전 점검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가 일단은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네네. 예. 이번 붕괴된 그 정자교가 정기안전 점검 비용 이게 한 건당 그러니까 교랑 한 건당 약 한 32만 원 꼴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싼 편이죠. 그렇네요. 네. 실은 이 정도 비용이면 한 46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기존 적정 대가의 한 7% 정도. 네네. 어떻게 보면 100원짜리를 7원을 하라는 이야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0원짜리 자체를 7원에 소지했던 이런 업체들이 또 중간에 자기들이 또 이게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다시 또 불법으로 예. 현재 프리랜서라든지 무자격자들에게 불법으로 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실한 점검이 좀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처음이 있겠지만 실제 이 회사들이 그 점검을 하려고 하면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자격증 임대에서 실은 면허를 유지한 상태에서 네네. 계속 아웃소싱을 주는 이런 고질적인 구조 때문에 부실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전점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게 이게 더 불안한데요. 그렇죠. 예. 지금 같은 안전점검이면은 정말 하나만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이 안전 점검을 하는 그 기준 자체 이걸 좀 변경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번 정자교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C등급으로 평가가 됐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C등급이었던 경우를 이제 붕괴가 될 수 있는 2등급으로 기준을 다시 이제 상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C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붕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결국은 이번 C등급을 2등급으로 보고 다시 이 점검하는 이 체계들 이것들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또 하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정기안전 점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정기안전 점검을 가장 책임지고 수행해야 되는 이 책임 기술자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법상에서는 이제 초급 기술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한 2.6년 정도 이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 점검의 책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년도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어휴, 우리 네. 보면 뭐 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2, 3년 하셔서는 그럼요. 실은 아마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정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네. 근데요, 이런 붕괴 사고 후 또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행, 시공, 설계를 각각 같은 업체가 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통상
이게 같은 업체가 다 합니까? 그건 이제 언론에서 약간 이제 보도가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아, 그래요? 통상적으로 이제 시행이나 설계나 시공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여기 분당 정자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시행 발주자죠. 네. 여기는 이제 택지를 개발했던 이제 LH 지금에 거기서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설계사는 이제 지금은 폐업이 됐지만 이제 사무기술단이라는 회사에서 실제 설계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공은 강조고속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시공이 됐던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택지 같은 경우는 설계는 한 개 회사가 일괄로 하는 게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냥 그 도시를 갖다가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괄로 한 개 회사가 하고 있고요. 시공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해서 해요. 각 공구별로 뭐 1공구냐, 2공구냐, 3공구냐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하고 있고요. 설계에서 가장 문제는 설계사가 아무리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네. 실제 설계 자체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의 역량이 가장 부족하고 이 설계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시 또 이걸 또 제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브랜드를 믿고 설계를 줬지만 그 회사에서 이제 자기들이 바쁘다 또 사람이 없다는 핑계 때문에 네. 다시 또 이 설계도 제하도급을 줘서 부실 설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업체 선정은 다 공개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투명성 때문에.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점검 그러면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능력 있는 사람들, 그렇죠. 구조적인 지식이나 또 뭐 기술사급이나 박사급이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단가가 상당히 세지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수의계약 그러면 되게 좀 약간 불신의 눈으로만 쳐다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은 공개 입찰로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공개 입찰이다 보니까 아하. 이제 저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걸. 네. 이번 분기가 됐던 그 정자교를 포함했던 이제 그 정기안전 점검 21년도에 했던 네. 이걸 보게 되면은요. 교량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80개 교량을 일괄로 점검을 줬는데 네. 그 점검 대가가 5,700만 원입니다, 이게. 5,700만 원이요? 네, 5,700만 원. 180개를. 아, 이건 좀 네. 제가 그냥 잘 몰라도 이건 네네. 너무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래서 5,700만 원을 180으로 나누게 되면 네. 교량 한 건당 약 32만 원꼴이 된다는 거죠, 이게요. 그게 점검이 제대로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이게요. 밥값도 안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또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잖아요. 업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자체 책임도 이게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 책임이 가장 크죠. 네. 결국은 이제 국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이제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고요. 네, 점검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런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시스템 자체가 가장 최저값만을 이제 고집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예산 확보 자체가 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자들은 이런 예산을 적정 대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이제 올리게 되게 되면 이제 거기 관련된 이제 그 기관장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안전 예산은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심성 예산, 그래서 뭐 고용 예산이라든지 복지 예산이라든지 네. 또는 어떤 일회성 자기 취적 행사용 이런 예산 쪽으로 이제 안전 예산을 빼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예산이 줄게 되는 거예요. 만약 1억짜리다 그러면 1억짜리가 이제 5천으로 줄게 되는 거고 그럼 또 이게 의회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네네. 이 과정에서 또 깎이는 거죠. 금액 자체가. 그래서 적정한 그런 비용을 지급을 해줘야 실은 적정한 이런 품질 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안전 예산에 대해서는 좀 의무적으로 예.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이걸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교량 오가면서 우리 저기 시민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이 있을까요? 예. 항상 사고는 사년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균열이 좀 갔다든지 또는 뭐 처짐이 좀 있었다든지 뭐 단차가 있었다든지 이번 거기 정자교 외에 뭐 순회교라든지 불정교라든지 건국교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다음 날 현장을 갔었거든요. 네. 가서 보니까 육안으로 이런 처짐들이 굉장히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이 좀 있고요.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도로면 쪽에 그 교량 포도 쪽에 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가로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기울었다든지 또는 교량에 이제 비가 오고 나서도 그 교량에 이제 물이 좀 침체가 좀 돼 있어서 네. 이런 이야기는 기울었다는 이야기는 벌써 교량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죠. 신호등이 문제가 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소리도 날 수가 있어요. 소리가. 네, 뭐 콘크리트가 깨지는 소리라든지. 그거는 그 정도 심각한 네. 건데. 근데 대부분 이제 사고 발생 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균열이라든지 또 단차라든지 처짐이라든지 이걸 보시고 네.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 부실 안전 점검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탈모 고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024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0대 후반인데 많이 고민 중입니다. 머릿속이 갈수록 보이기 시작해 심란합니다. 탈모 치료 병원 가볼까 합니다. 예, 직접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927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회사에 가면 안전모를 쓰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조금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머리 감을 때 두피를 마사지하듯 살살 문지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톡톡톡 두드리는 마사지도 하루에 몇 번씩 하고요. 자기에게 맞는 관리법으로 모두 다 건강하고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익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탈모가 있어서 주변 사람 모르게 모발 이식했더니 아내가 대학교 제 친구들에게 모발 이식한 걸 말하고 친구들은 회사 사람들한테 말하고 예, 스트레스 받네요, 여보. 예, 해주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전점검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 현장, 지게차 등 중장비, 무면허자, 운전 등 사고가 나서 허둥대지 말고 기초적인 것부터 점검합시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김원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오늘 문자 소개해 주셨는데요. 내일도 또 방송에 주제가 나갈 때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당첨자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태풍은 폭풍우를 수반한 맹렬한 열대 저기압을 말하죠. 우리나라에도 매년 여름 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태풍은